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농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온 농민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농촌이 처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간담회를 통해 농정개혁 방향도 자세하게 제시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업인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자 안보라면서 농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었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 됐다고 역설했습니다. 밥상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귀농인을 비롯한 농민단체 대표,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등 150명이 참석해 주요 농업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오기까지 농업농촌의 헌신이 무척 컸다며 농민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농가소득은 2017년 3,824만 원으로 최근 7년 동안 612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농업농촌이 처한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더 이상 농촌과 농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농민과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쌀값이 올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농촌 경제의 근간인 쌀값이 작년 수확기에 비해 올해 80kg 한 가마당 19만 3,3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26.2% 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수용가들의 수용성을 함께 생각해가면서 도시 소비자들의 부담을 함께 생각해가면서 또 꾸준하게 우리 또 쌀값이 올라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어 농정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농민단체 대표들이 활발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직접지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직불제 개편에 대해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스마트 농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스마트 농업에는 농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농민단체는 농가소득 보전장치를 강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득이 낮은 중소농을 두텁게 보호하는 직불제 개편을 환영하지만 대농 역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농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농 지원책을 확대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농업 예산 확대와 농촌 복지 증진,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요구도 나왔습니다. 농민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에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즉 농특위가 발족되면 정부와 농민들 간의 소통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정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농업,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을 살펴봅니다. 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농정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장관은 시장 개방 이후 우리 농정은 선도농가 중심의 규모화와 전문화가 진전되고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하지만 농약과 비료 등 투입제의 과다 사용 등으로 농업 본연의 가치를 훼손시켰고 도농 간 농가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부작용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업을 공익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산업으로, 그러니까 농민은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 또 농촌은 풍요로운 삶터와 일터, 쉼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4가지 농정개혁 중점 과제는 공익형 중심의 직불제 개편, 사람 중심 투자, 국민 안심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풍요로운 삶터로서의 농촌 조성이 제시됐습니다. 이 장관은 또 그동안 농지 중심이었던 직불제를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쌀과 밭 그리고 조건분리 직불금을 하나로 통합, 이를 위해 중소농의 소득 보장이 강화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투자를 위해 청년농과 여성농업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스마트 농업을 통한 혁신농도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농의 농산물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로컬 푸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농업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018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농업계의 10대 뉴스를 먼저 최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를 비롯한 잦은 기상이변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업계 현안들까지 2018년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농업계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쌀입니다. 10월 5일자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19만 4,772원으로 사상 최고값을 기록했습니다. 쌀값이 너무 올랐다고 판단한 정부는 올 수확기에 재고미를 방출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8년산 쌀 목표 가격 재설정 문제는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농민단체가 생각하는 가격이 너무 상이한 탓인데요. 쌀 목표 가격 설정에 대한 협의는 2019년 새해 과제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슈,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건데 농업계는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농축수산물 제외를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일괄 폐기했습니다. 농민신문이 올해 주도해온 고향사랑 기부제, 즉 고향세 도입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고향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 과제인 만큼 농업계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올 한 해 동안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정부는 2019년 고향세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2019년 고향세 시행을 위해 이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협은 올해도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농협이 올해 11월까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금액은 1조 2,793억 원, 한 농가당 122만 8천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열면서 농협의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밖에도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도 올 한 해 농업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PLS 전면 시행을 예고했지만 농민들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시행을 강행할 경우 농업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소면적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데다 농약의 비의도적 혼입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인데요. PLS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2018년 농업계를 뜨겁게 달군 5가지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농업계 10대 뉴스, 이어서 김아영 기자가 전합니다.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안이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농업가치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식량안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추진했지만 결국 기한 내에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다만 최근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는데요. 새해 개헌 논의가 다시 불이 붙는다면 농업계가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해 1,153만여 명의 국민으로부터 받은 서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면서 농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2019년에도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농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물로 제공하는 숙식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지만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달라는 농업계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이 지지부진하면서 상당수 축산 농가가 현장을 떠나야 할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축산업이 붕괴되는 파국을 막기 위해 가축 분뇨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따라 적법화 희망 농가들은 간소화 신청서와 함께 이행 계획서를 제출. 최대 1년간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아 적법화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법화를 둘러싼 제약이 많은 탓에 축산 농가들은 무허가 축사와 관련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8년 농민들을 괴롭힌 건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올 초 영하 15도를 밑도는 이상 한파 현상으로 과수 농가들은 언피해를 받고 여름에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 때문에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고 엄청난 농작물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경북 포항에서는 이례적인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올 2월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한반도의 따스한 봄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3차례나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북미 협상이 안개 속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남북 농업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숨가쁘게 달려온 2018년, 농업계는 농가의 웃음이 더 많아질 수 있는 2019년을 기대하면서 무술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즉 PLS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월 1일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등록농약 7,018개를 대거 추가했는데요. 그동안 등록농약이 부족해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PLS의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을 대거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등록농약은 총 7,018개. 이로써 안전사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제품은 모두 54,424개로 확대됐습니다. 농민들이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면서 해당 농약 포장지에 표시된 안전사용 기준만 지킨다면 잔류 허용 기준은 자동적으로 지켜진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또 농식품부는 항공방제로 인한 농약 비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거리 시험과 잔류조사 분석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과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와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고 농약 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는 1월 초 농촌 현장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내년에는 위반 사례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농식품부가 말하는 계도란 농민들에게 PLS가 무엇인지 알리고 사전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계도를 두고 법적 제재 조치의 한시적 유예이자 사실상 유예 조치가 아니냐는 입장. 따라서 영세농과 고령농을 중심으로 PLS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 농가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2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농협 경제지주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년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농협 경제지주는 경기 안성 서안성농협 원곡지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200호점 개장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농협이 2012년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농협 경제지주는 2022년까지 농협 한 곳당 한 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해 중소농과 귀농인들에게 안정적인 출하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농협이 이렇게 로컬푸드 직매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로컬푸드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출하농가는 대부분 중소규모로 공판장 출하 때보다 가격 등락폭이 적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출하농가 확인이 가능한 전국 67개 로컬푸드 직매장의 연간 총 매출액은 1,496억 원으로 매장별 평균 매출액은 22억 3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직접 고용 인력은 234명, 한 곳당 1.8명으로 출하농가를 포함한 직간접 고용 효과는 약 4만 7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협은 내년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을 꾸준히 추진해 지역 농산물 판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은 지 오래된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신축할 때 직매장 설치를 감안해 매장을 설계하고 증축을 계획하는 매장은 기존 농산물 판매 코너를 직매장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합니다. 또한 5대 도시에 위치한 NH농협은행 영업점의 신토부리 코너를 인근 로컬푸드 운영 농협과 연계해 지역 농산물 판매 홍보를 강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말까지 300호점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가 가능하며 내년 매출액은 5,64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농협 경제지주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6차 산업업체 및 사회적 기업과의 제휴를 늘려 상품 구색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농에게는 우선 입점권을 부여해 농협의 사회공헌 이미지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앞으로 5년간 인삼 산업에 746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인삼 약초 산업을 전담할 행정조직을 신설하고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비 절감과 환경 개선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소비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표 브랜드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신상품을 만들 수 있는 제품 실험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남도 내에는 모두 3만 3천여 농가가 인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인삼 수출량의 46%인 7,200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 원주시가 농협의 산물벼를 판매한 전 농가에 건조비를 지원합니다. 시중 쌀값 상승에 따라 변동직불금은 줄었지만 농작업 대행 인건비 인상 등 벼 재배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억 7천만 원의 시비를 확보한 원주시는 건조비를 지원함에 따라 벼 재배 농가의 경영비와 실질 소득 보전을 통해 고품질 원주쌀 토토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임실군이 지역 특산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로컬푸드 스테이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사업에 대한 단계별 시행과 조직 운영 방안 등 로드맵을 마련한 임실군은 이 사업을 통해 임실 지역 학교 급식은 물론 공공 군대 급식과 함께 서울특별시 등 외부 지역 공공급식과 직매장 판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도 소독 작업을 소홀히 한 농가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닭 오리 농가의 AI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독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는 농가 3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시군에 조치했습니다. 또한 AI 방역 이행 상황이 미흡한 6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최상구 농민신문 논설실장의 뉴스 논평입니다. PLS, 즉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농민신문이 보낸 PLS 시행 관련 질의서에 2019년 1월 1일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농업계에서 요구해온 시행 유예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식약처는 PLS를 계도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담당 국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내년에는 PLS 기준을 위반해도 형사처벌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밝힌 계도 위주의 제도 운영 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에 제도 시행과 함께 범법자가 될지도 모른다며 걱정이 컸던 농가들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농약 안전사용 요령과 같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희망 농가에 사전 안전성 조사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계도 위주로 시행되더라도 농가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세 고령농을 중심으로 제도 인지도가 여전히 낮아 제도가 시행되면 부적합 농산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돼 언론 보도가 계속되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이는 농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농업계는 걱정합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농약의 오남용을 줄이겠다는 PLS 취지에는 농민들도 대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농민들에게 피해를 감내하라고만 해서는 연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세 고령농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 시행 초기에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농민들도 이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인정받는 장치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